한많은 야구 팬들이 모였습니다. 최강 엘롯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모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교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 같잖아요. 이제 한 달 만에 만나는 건데. 원래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긴 해요. 그것도 그건데 둘 다 유니폼을 입은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송요정이 제가 그랬나요? 우승팀인데. 그러니까 심지어 우승 끝나고 첫 방송인데 유니폼 이걸 안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네. 엄청 쿠사리 먹었잖아요. 쿠살이란 말 그렇게 막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아니 뭐 제가- 본인은 애초에 예전에 네. 도계자 막 얘기했으면서. 제가 그래서 그날 유니폼 안 입고 왔더니 몇몇 야수다 팬분들께서 제정신이냐고. 아 진짜요? 네, 조금 쿠사리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네. 나도 입고 왔는데. 그 야구가 이번 시즌이 끝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벤트였던 프리미어 12까지도 다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스토브 리그에 프로야구가 진입을 해 있는데요. 그렇죠. 원래 이쯤 되면 이제 야구 팬들도 프로야구 이제 누가 어디 가고 FA 누구 데려오고 외국인 선수 재계약 누구랑 하고 막 이런 관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만 관심 쏟기에는 좀 시국이 그렇죠. 시국이란 말을 또 이렇게 쓰게 될 줄 몰랐는데 네. 뭐 저희는 정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뭐 대충 다 아실 테니까 네, 얘기를 지금 하고요.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7일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시국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것이다라고 한 생각합니다. 8년 전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죠. 지금. 그렇죠. 자, 프리미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뭐 크게 얘기할 것도 없는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국제 대회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뭐 최근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미 한 10몇 년 됐어요. 지금 그렇죠. 국제 대회 나가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하는 게 사실상 마지막 뭐 국제 대회에서 좀 성적을 거뒀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009년 WBC가 마지막이고 뭐 물론 뭐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긴 했습니다만은 뭐 아시안 게임은 사실 뭐 대만이랑 다이다이 뜨는 그런 그렇죠. 정도이기 때문에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 우리가 프리미어 12에서 준우승을 하긴 했어요. 19년 19년 19년이었죠. 그리고 15년도였죠. 그때 이제 초대 대회 우승. 초대 대회에서 이제 결승전에서 오타니 선수한테 8회까지 막혀 있다가 이제 8회부터 역전하고 지금은 이제 언급할 수 없던 어떤 분이 빠더는 시전을 했죠. 그 빠따가 아직도 이제 현해탄을 건너고 있다는 뭐 그런 농담을 할 뻔했다가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는 그분이 있었죠. 그 빠따가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이제 프리미어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WBC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구성을 해서 그래도 좀 4강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시작부터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그렇죠. 선수 구성부터 좀 애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정규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프리미어 12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 이미 많이들 어깨가 갈렸을 거고 네. 그 여파가 이제 프리미어 12에도 왜냐면 특히나 올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활약을 하는 때가 많지는 않았는데 올 시즌은 각 팀에서도 다들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갈리는 그 맞물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신인 선수들도 젊은 선수들도 이제 많이 좀 무리가 된 면이 없잖아 있었죠. 네. 첫 경기가 이제 대만 경기였는데 이것도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대만이 결국 우승을 했어요. 대만 우승하고 나서 대만 현지에서는 난리가 났죠. 뭐 국경일을 지정하네 마네 하는 정도로 엄청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뭐 일본 팀까지 꺾고 우승을 했고 그렇죠. 그래도 막상 그런 국제 대회 가면은 라이벌리가 있던 우리나라한테도 첫 경기를 이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이었고 사실 알고 보면 대만이 이번에 강팀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그게 아닌가. 조 같이 맞닥뜨렸던 상대들을 보면은 우승 준우승 팀이랑 네. 맞닥뜨려서 네, 맞아요.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질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사실상 실력이 부족했다. 준비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대해서 뭔가 우리가 기초 체력이 많이 쌓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역시나 생각했지만 역시나 보여줬다. 물론 뭐 대만과의 경기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나 고영표 선수가 뭐 초반부터 완전히 무너지면서 따라가기 좀 벅찼던 경기였고 물론 그 무너졌던 2회를 제외하고는 쫓아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혹시나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임무함이 얘기한 것처럼 선수들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선수 기용에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단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그래도 가을 야구에 좀 남아있던 팀들 선수들이 좀 주축을 이루긴 했고 특히나 LG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예. 활약을 했습니다. 홍창기, 뭐 문보경, 박동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렇죠. 야수 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줬고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김도영 선수가 역시 주축이었고 또 최원준 선수도 나와서 좀 많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롯데에서는 이제 윤동희 선수가 거의 4번 타자로 나오면서 4세대 국가대표 4번 타자 느낌을 좀 줬죠. 그리고 뭐 대역전승을 거뒀던 도미니카 경기에서도 놀라운 또 활약을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이제 대만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사실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지냐? 그렇죠. 진짜 답 없다 한국 야구. 근데 대만 선수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연봉은 높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중남미의 야구 강국들한테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쿠바를 그렇죠. 상대로도 이겼고 특히 그 도미니카 경기는 우리가 또 역전을 하면서 그래도 이 친구들 아직 좀 또 쓸만한 애들은 있구나 이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은 또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또 실력 차이를 보여줬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만이 이렇게 성장할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돈만 올랐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좀 많이 비하한 그 비율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 축구 리그 같지 않느냐. 중국 축구 리그가 딱 그런 비슷한 수준을 겪다가 굉장한 지금 실력 하향세를 겪었거든요. 내부 선수들은 연봉이 높아져만 가는데 전반적인 국제대회 실력은 떨어져가고 최근 중국 팀이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진짜 모처럼 못하는지 안다면은 우리로서는 그 비유 당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어느 정도 또 반박하지도 못하겠는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 되게 어느 팀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라는 어디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 네. KBO 리그로 따지면 아, 네 거기랑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아예 바닥도 아니고 아예 상위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하게 걸렸는데 이게 뭐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선수들이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감독의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고 근데 뭔가 좀 계속해서 뒤처지고 나 혼나겠지? 뭐 혼나세요. 근데 그래도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뭐 거기 뭐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뭐 쿠바도 뭐 전부 다 뭐 완벽한 일본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쿠바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 리그 다승왕이었거든요. 그 선수를 상대로 우리가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뭐 그야말로 그 메이저리그에 늘 그 새로운 피드를 공급하는 정말 그야말로 야구 그 화수분의 결정체 같은 국가거든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이런 역전승을 거두면서 선수들 그 이번에 국가대표 경험을 처음 한 선수들한테는 꽤나 강렬한 기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국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은 그 또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대감, 뭐 그런 우리 원팀 코리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억들이 좀 잘 남아서 다음 국제 대회에서는 조금 더 이제는 좀 우리도 이기는 모습을 일본이랑 진짜 영혼에 맞다이 까는 모습 이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야구 인프라도 안 좋고 선수들 규모도 작고 더 스타가 적을지언정 예전에 진짜 그래도 막 베이징 올림픽 때나 그다음 WBC 때 보면은 그래도 1대1로 뜨면은 진짜 우리가 미친 개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그럼요. 이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고 일본이랑 붙으면은 이제는 기대도 안 하는 거야 팬들이. 아예 뭘 봐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밥이나 먹지 마. 이런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그 오래 전의 기억들을 좀 꺼낼 수 있는 그런 좀 명승부들이 앞으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프리미어 12로 남은 거는 김동현밖에 없었다.
뭐 또 잘하는 선수들 많았잖아요. 또 예, 하지만 네, 박동원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박동원 선수 나이가 이제 제일 베테랑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90년생인데 이제는 국가대표에서도 정말 베테랑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나이대가 됐는데 우리가 늘 이제 포수 국제대회 나가서 포수가 참 힘들었어요. 강민호 선수가 이제 안 뽑힌 이후로 뭐 양의지 선수 나갔는데도 저번 WBC 안 좋았었고, 근데 이번에 박동원 선수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이 생각하면은 다음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렇죠. 그런 뭐 그리고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유영찬 선수나 네. 아니면은 김서현 선수의 그렇죠. 재발견, 뭐 재발견까지는 아니고 원래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도영이가 잠시나마 우리 팀이어서 좋았다. 근데 진짜 정말 잘하더라. 그래 이제 좀 팬심을 좀 드러내. 오늘 왜 이렇게 약간 좀 점점 빼세요? 아니 뭐 1년 내내 다 잘해서 더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뭐 MVP 다 탔고 이제 뭐 더 말할 게 뭐 있나요? 그런 네. 그런 거였다. 1년 내내 도영이 때문에 살았는데 뭐 그래. 내년에도 어느 정도만 이제 조금 아껴놨다가 내년에 또 이제 그 사랑을 베풀어 줘야죠. 네.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랑 언제까지 너무 유지되는지 보겠어. 당연하죠. 1년 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좀 잘 푹 쉬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프리미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뭐 더 얘기해봤자 속만 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스토브 리그부터 또 다시 얘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FA 선수들이 이제 좀 행선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현재까지 나온 FA 그 명단과 그다음에 그 타 팀의 이적 현황들을 보면은 일단 뭐 제일 화제가 됐던 선수는 아무래도 장현식 선수의 LGN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왜냐면 왜 좋냐면 사실 처음에는 장현식 선수 FA 얘기가 딱 떴을 때는 갑자기 으잉 하는 생각은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얘기하긴 했잖아요. 장현식이 FA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 마음 한켠으로는 우리가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불펜 자원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뭐 보통은 이제 움직임이 움직인다라는 어떤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어떤 느끼기도 전에 그냥 빡 발표가 나가지고 어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함덕주 팔꿈치 수술이 있어서 그래서 장현식 선수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불펜 자원 치고는 이제 좋은 조건으로 데려온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상 선수를 준 강효중 선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큰 손실 없이 그래요? 좀 봐야겠지. 강효중 선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고 큰 손실이 아니었다고요? 아직은 지금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물론 그의 어떤 LG스러운 그의 외모는 참으로 아쉬우나 뭐 선수 실력으로 얘기해야지 얼굴로 얘기하고 그래요. 아직은 실력을 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죠. 근데 또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아 입장에서도 보상 선수로 데려오자마자 바로 상무로 지금 보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직전감보다는 미래를 보고 그렇죠. 데려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보통 보상 선수가 그렇기 때문이죠. 또. 그렇죠. 네, 사실 계약 금액만 놓고 보면은 장현식 선수가 제일 뭐 최대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엘로키 방송이니까 장현식 선수를 먼저 이제 언급을 했던 거고 우리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장현식 선수가 안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승 후에 그런 축하연 같은 자리 뭐 광주에서 뭐 하면은 장현식 선수가 물론 그게 사실은 맞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무소속 장현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쎄한데 쎄하다. 예,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수도권 모 팀이 장현식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고 그렇다면 두산보다 LG가 아닐까. 그렇죠. 예, 두산은 그래도 올해 불펜은 좋았거든요. 특히 진짜 좋은 활약 펼친 선수들 뭐 프리미어 가서도 좋은 활약 펼친 선수 두산 불펜 선수들도 있었고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보다는 LG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전력상으로 네. 봤을 때는
일단은 장현식 선수가 WAR이 그 유영찬 선수랑 김진성 선수보다 좋아요. 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뭐 믿지는 장사 아니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정말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어제였죠. 네. 그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유영찬 선수가 또 팔꿈치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영찬 선수가 이제 아마 내년 시즌에는 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유는 이게 부상이 어디서 왔냐면 프리미어 12. 그때 이제 미세골절이 이제 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그래서 팔꿈치 수술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장현식 선수는 지금 적기에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적긴데 장현식 선수는 이제 그 고향이 원래 서울로 제가 알고 있는데 NC부터 기아까지 계속 이제 지방구단 소속으로 있다가 이제 나 이제 서울로 드디어. 들어간다 했는데 이제 개고생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근데 그래도 인기팀에서 인기팀으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전력상으로 보면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3위였고 그 기아가 우승팀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력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전력을 빼왔다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갖지 못할 거면 뺏어온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도 좀 이거는 LG가 어차피 지금 내부 자원 가지고는 지금 기아를 상대로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라이벌의 주축 선수를 빼어버리자. 그렇죠. 근데 FA라는 또 지금 명분이 있으니까. 근데 기아 입장에서도 아마도 충분히 장현식 선수가 맘에 들 만한 그런 조건들을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우승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고향 팀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할 마음도 있을 거고 선수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장현식 선수도 이제 베테랑에 들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았을까. 그 장현식을 보낸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쉽죠. 당연히 몇 년 동안 주축 오브 주축이었던 선수인데. 그렇죠. 필승조였죠. 근데 아마 LG에서는 유영찬 선수 부상까지 있고 내년 정우영 선수를 어떻게 얼마나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그쵸. 때에 따라서는 마무리 투수까지도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원래는 데려왔을 때 그 한박주 선수의 이슈만 있었을 때는 그래 불펜 자원으로 활용해야지라고만 불판이요? 배가 고파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유영찬 선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마무리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장인식 선수 이제 상대로 만나면 기아 팬들 마음이 참 이상할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LG의 뭐 마무리나 아니면 8회 장현식이 나왔다. 올라왔다.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그 스트라이프 유니폼 입고 있는 장현식 보면 이상하다. 왜 저기 있지 제가? 약간 이런 느낌 들 그리고 것 같아가지고. 장현식이 막아주고. 아니지 우리가 털겠지. 약속을 이제는 타팀 선수기 때문에. 네. 근데 뭔가 그 시즌 생각하니까 일단 지금은 현재는 기분이 네. 좋네요. 네. 저는 LG가 그래도 잘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강효정이라는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보상 선수 잘 데려왔다고 양 팀 다 괜찮았던 계약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G의 그 FA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최원태 선수가 삼성으로 갔어요. 이게 뭐 이번 FA 그 선수들 중에 몇 안 되는 A등급 이제 선수인데 지금까지의 계약 내용으로 보자면은 최정 선수를 제외하면은 근데 뭐 최정 선수는 여기서 우리가 좀 제외를 그쵸. 하자고요. 뭐 이분은 이제 곧 인천에 이제 전설이 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제외를 하고 최정 선수를 제외하면은 계약 금액이 가장 큽니다. 지금 그쵸. 4년 70억 원이에요, 무려. 자, 4년 70억 최원태 어떻습니까? 삼성이 왜 그랬어? 2년 동안 그래도 우리 팀 선수로 데려와 본 입장으로 일단 잘 갔다. 잘 갔다. 거침없이 얘기하시네요. 잘 갔고 가길 잘 갔고 가길 바라고 이럴 거면 이주영 왜 키움 갔냐? 그렇죠. 그리고 네. 삼성이 돈을 그렇게나 많이 준다고? 예, 생각. 오죽하면 기사 제목 중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LG 뭐 아쉽지 않다라는 식의 그런 글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 네. 같은 마음이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왜 그 선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물론 좋은 자원인데 선수들마다
각자에 맞는 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하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삼성은 본인들하고 잘 맞는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삼성에 갔을 때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은 하다라는 네. 생각 정도. 이게 최원태 선수 입장에서도 삼성으로의 이적이 본인한테도 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LG로 이적을 했을 때는 정말 LG가 필요해서 우승이 진짜 목전인 상황에서 그렇죠. 진짜 최원태 같은 선수 우리 선발 투수로 하나 놓고 가을 야구까지 쭉 그 탄탄한 선발진으로 우승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주영이라는 정말 미래 자원까지 빼주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한국 시리즈 때도 별다른 활약을 못했고, 그렇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초중반에 좀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팀 입장에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던 네, 우리 선수이기 주혁이만 때문에. 없어지고. 그렇죠. 대부분의 LG 팬들은 아마 우리 이모함이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삼성 팬들조차도 그런 활약을 2년 동안 봐왔는데, 어쨌든 올해 준우승을 한 팀 입장에서 내년에는 우승을 노려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첫 영입이 FA로 무려 70억 원을 주고 최원태? 오, 제 말이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는 지금 자신에 대한 이런 평가를 아마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너무 젊어요. 그 프로야구 선수가 20대 지금 후반 97년생 20대 이제 후반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너무 젊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딛고 일어설 그럴 명분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삼성에 생각합니다. 가서 좋은 활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제 삼성에서 LG가 이제 어떤 보상 선수를 데려오느냐, 이게 또 이제 LG 팬들한테는 엄청 관심사가 되겠죠. 그거 아주 기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이제 뭐 FA 선수들 계약을 보면은 뭐 그 전에도 좀 화제가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허경민 선수 두산에서 전 진짜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가 드디어 두산을 떠났습니다. 4년 40억 원. 사실 허경민 선수의 그동안의 활약을 보면은 조금 저렴한 계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정도 금액의 KT로 넘어간 거 보면 두산에서 좀 약간 좀 뜨뜻미지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두산에서 뜨뜻미지근했던 것인지 아니면 선수가 두산에 뭔가 서운한 점이 네. 있었던 것인지 사실- 그 두 개가 동시였던 맞아요. 것인지. 그리고 두산 팬들 사이에서는 사실 보내서 아쉽다기보다 허경민 선수를 조금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끝까지 남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헤어지는 과정이 그리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던 아름답지 모습이긴 않은 했어요. 그래서 느낌이죠. 허경민 선수의 좀 떠남을 아쉬워하는 물론 팬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또 이렇게 갔구나 하고 좀 그런 허탈한 분위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또 FA 시장에서 큰손 노릇을 한 팀은 단연 뭐 또 한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허경민 선수가 4년 40억인데 심우준 선수를 4년 50억에 데려왔어요. 이게 진짜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심우준 선수가 허경민보다 과연 나은 선수인가? 심지어 FA 등급도 C 등급으로 더 낮았고 B 등급으로 갔긴 했습니다만은 죄송해요 이거는. 심우준 선수가 수비는 괜찮지만은 이 타격적인 부분에서 큰 활약을 못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한 12년 전으로 이게 시계를 돌리면은 지금 다시 기아로 복귀하신 김주찬 코치님 있죠. 네. 4년 50억 시대를 처음 여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게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정확히 12년 지났죠.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감안해 봅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4년 50억 김주찬과 4년 50억 심우준이 같은가?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각자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계약을 잘 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한화에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또 이제 한화는 이제 뭐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무조건 이제 가을 야구로 가야 되는 팀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팀에서 심우준 선수에게 4년 50억이라. 이거는 심우준 선수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동안 통산 성적을 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한화는 지금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제일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 뭐 달라는 대로 지금 줘라. 10개 구단 모든 모기업 중에 한화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일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난리 줘버려 나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심우준 선수가 잘 딜을 한 거 아닐까? 네, 또 그게 이게 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때 어떤 선수들이 FA 시장에 풀려 있는가가 또 이제 그 관건이 되는데 심우준 선수는 지금 사실상
쓸만한 내야수 FA 자원이 거의 없는 뭐 사실 따져보면 허경민과 최정이 있지만 최정 선수를 누가 데려갈려고 그렇죠. 하겠어요. 지금도 그도 바라진 않을 이제 것 곧 같은데. 마흔이 되는 분한테 랜더스가 무려 4년 110억 원을 드리고 다시 잔류를 시켰는데 그 누가 최정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 목이 메네요. 네. 최정 선수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언급될 대상은 그쵸, 아닌 논외고. 거고. 그러면 심우준이냐 허경민이냐였는데 심우준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엄상백 선수도 또 한화로 갔습니다. 4년 78억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엄상백 선수를 더 높게 줬네요. 보니까 난 아까 최원태가 더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사실 롯데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잔류가 됐습니다. 4년 54억 원으로 김원중 선수 잔류했고요. 또 한 명의 주목받던 자원이었던 구승민 역시 롯데에 잔류를 했고요. 이분 아직 하시네요. 노경은 근데 아직도 진짜 잘하시거든요. 야, 진짜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2+1 계약으로 해서 25억 원에 랜더스에 잔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기아 팬들은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충분히 활약을 지켜봤던 삼성의 선수였죠. 김원곤 선수가 2년 6억 원의 계약을 맺으면서 아마 이제 마지막까지 삼성을 위해 헌신하기로 이제 했고요. NC에서는 임정호 선수랑 또 잔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다. 우규민 선수가 또 다시 KT에서 잔류 계약을 맺었네요. FA는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FA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외국인 자원. 그렇죠. 외국인 자원 우리 용병 얘기 좀 해봅시다. 일단은 사실 다른 팀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저희 팀도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된 팀 딱 한 팀이 있어요. 우승팀. 우리가 소크라테스 지금 뜨뜻미지근하죠 지금. 왜냐면은 사실 보면은 뭐 기아하고 두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단은 기존 자원과 대부분 다 재계약을 했거든요. 네. 소크라테스 선수를 원래는 단장님이 그 우승 후에 소크라테스랑 그다음에 라우어 선수를 좀 검토를 해보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직접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좀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뭐 약간 연봉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라워 선수는 결국 이제 보류명단 제외가 되면서 계약이 안 됐고 지금 여러 선수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뭐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기아 타이거즈 역사상 가장 장기 계약을 하는 외국인 선수가 됩니다. 이전에는 그 처음 그 2014년이었나요? 그 외국인 타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때 기아 타이거즈랑 첫 계약을 했던 브래필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3년 계약을 한 후에 그 재계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브래필 선수가 이제 통으로 3년 계약을 했던 이제 가장 오랜 기간의 선수였고 그 다음에 프레스턴 터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3년을 뛰긴 했는데 첫 시즌은 중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만 3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크라테스가 만 3년을 채우고 4년 차가 되느냐 마느냐가 지금 되는 건데 일단 나이는 뭐 92년생이라 뭐 크게 뭐 보장이 될 건 없고 문제는 이제 기량인데 그렇죠. 그 업앤다운이 좀 심했고 특히나 잘할 때 몰아치는 성적과 그다음에 못할 때 땅바닥 파고 들어가는 그 갭이 너무 크죠. 꼴 보기 싫을 때와가 차이가 컸고 그다음 수비입니다. 수비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외야 수비력은 괜찮은데 어깨가 지금 너무 소녀 어깨라서 고민이 조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일루수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변우혁과 그다음에 이우성 선수를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 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우성 선수가 좀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하면서 큰 활약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변우혁 선수는 아직 뭐 아직은 꽃피우지 못한 선수고 그래서 뭐 길게 놓고 본다면은 변우혁 선수를 놓고 쓰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또 결정하기 쉬운 상황은 아닐 테고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 둘보다 우리는 또 내년도 우리는 윈나우로 가겠다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랑 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도 오스틴 같은 1루 거포를 찾아야죠. 근데 지금은 그 단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선수는 재계약을 했어요. 뭐 광주 시민권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주시죠. 그가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꿈에 한번 나왔거든요. 아니 무슨 야 제임스 네일한테 사인 받는 꿈을 꿨어. 아니 로또 당첨도 아니고 그날 로또 무슨... 샀잖아.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그냥 5천 원짜리 샀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 하나도 안 맞고 그냥 내일이 재계약을 했다. 오케이. 그래 네. 그걸로 됐지 뭐. 네. 그래 뭐 인생 한 번 뭐가 있겠어. 그냥 평생 그냥 그 언젠가 한번 기쁨으로. 오겠죠. 네. 그 기쁨으로 사는 거지. 네, 어찌됐든 그래서- 내년 1년의 기쁨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라우어 선수와 이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음. 어떤 선수를 이제 또 다른 외국인 투수로 나올지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관건이고요. 넵 소크라테스와의 재계약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비록 우승을 올해 하긴 했지만 외국인 선수를 엄청 많이 썼어요. 뭐 네일 선수 다치는 바람에 또 대체 그렇죠. 선수 쓰고 처음에 계약했던 윌크로 선수 또 안 좋아가지고 대체 선수 썼다가 또 안 좋아서 바꾸고 결국 에릴 라오까지 오고 그러면서 총 아마 5명 정도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우승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조금 더 안정적인 시즌을 갖고 가려면은 그렇죠. 라오 선수를 계약을 안 한 만큼 또 좀 더 좋은 선수를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LG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아는 용병 쓰는 것이 쉽지 않다. 왜요? 좀 그냥 내일 선수 제외. 좀 항상 좀 그래도 아니에요. 쉽지 않았던 것 우승했던 같아요. 시즌 생각하면은 제임스 네일 같은 그런 단단한 1선발이 항상 있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헥터가 있었고. 그게 있으니까 우승했겠지. 그렇죠. 네. 아닐 때는 언니였겠지. 얘네도 그랬잖아. 작년에. 근데 7년 6년 일한 열심히 근속한 보냈잖아요. 그건 보냈어야죠. 네. 그건 솔직히 보냈어야 그는 되는 갔죠. 거잖아요. 네. 그는 보냈어야지. LG 한번 얘기해 봅시다. LG는 일단은 우리의 복덩이죠. 타점왕이자 네. 수비왕인 우리 네. 오스틴 딘. 우리는 이제 서울 시민권을 줘야 되지 그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송파구민이야, 송파구민. 송파구민. 오스틴 딘하고 24억 원에 재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로는 얼마죠? 170만 달러입니다. 어우, 엄청나다, 진짜. 그러고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랑도 재계약을 했어요. 18억 원에 재계약을 했는데 글을 보내고 데려왔던. 글을 네. 보내고 데려왔던.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았어요. 네. 특히나 이제 어우, 물론 가을 야구 때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우리는 왜냐하면 보낸 그가 너무 큰 너무 선수였기 존재감이 큰 때문에 선수였죠. 네. 이제 만족. 근데 뭐 언급해도 되잖아. 왜 자꾸 그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죄졌어? 켈리. 켈리라고 우리- 왜 말을 못해? 왜? 아직 가슴이 아파서요. 울 것 같으니까. 네. 아무튼 이제 켈리를 보내고 나서 켈리의 존재가 너무 컸다 보니까 에르난데스 선수가 초반에 적응할 때까지는 좀 사실상 이 선수를 믿어도 되나 했는데 가을 야구에서 폭발했죠. 그래서 이제 구원 투수로 보직 변경을 해서 준 플레이오프 5경기에 모두 등판해서 이제 2세이브 1홀드를 너무 기록을 좋았다.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특히나 네. 뭐 우리가 선발이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 적응을 잘한 선수를 굳이 우리가 뭐 내보낼 재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대신에 이제 지난 올 시즌 내내 계속 마음을 쓰이게 만들었던 엔스 선수랑은 이제 드디어 바이바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요. 예. 굉장히 보내고 싶으셨나 보네요.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오늘 되게 얘기를 아주 네. 거침없이 하시네요. 원래 저는 항상 거침없었으니까요. 임모하면 괜히 임모함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보냈고 그 자리를 이제 요니 치리노스 이제 베네수엘라 출신의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지금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빅리그에도 경험이 있는 선수고 이제 안정적이면서도 시속 150km가 넘는 싱커를 구사하는 것을 너무 읽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제 좀 소개는 해줘야 되니까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아무래도 요 선수도 이제 땅볼 유도형 투수이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여태까지 좀 부족했던 그런 어떤 유도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을 봤는데 18년에 빅리그 입성을 해서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4년을 뛰면서 총 4년 동안 15승을 올렸네요.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템파에서 애틀랜타 이적을 하는 시즌에 5승 5패를 기록했고 작년에 마이애미를 갔는데 2패. 총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 동안 그렇죠. 20승 17패. 나쁘지 않은데. 근데 평균 자책점은 4.2. 즉 이 딱
딱 한국 오면은 성공할 것 같은 딱 딱 그 그 케이스예요. 스탯이거든요. 이게 네. 지금 느낌이. 그래서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주는 어떤 그 아우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조금 기대해볼 만한 아우라다. 아직까지는 야구 잘하게 생겼어요? 야, 그지 그렇게 생겼죠. 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좀 필요한 선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일단은 선발이 여전히 좀 불안정함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네. 안정적으로 잘 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재작년에 이제 에릭 패디 그리고 올해 그 제임스 네일이 구사했던 이제 그 뭐야 나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 스위퍼 구종이 그 리그를 2년 동안 휩쓸었거든요. 이제 슬라이더 중에서도 더 많이 꺾이고 네. 더 많이 휘어져가는 그 구종의 타자들이 애를 먹으면서 에릭 패디나 제임스 네일이 굉장히 삼진을 잘 잡는 유형의 투수로 이제 군림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진짜 KBO 수준을 뛰어넘는 역시 미국 출신이나 다른 애 본국 출신이나 다른 애 하는 그 자기만의 구종이 있으면은 원래 미국에서는 삼진을 잡는 투수가 아니었더라도 한국에 넘으면 그렇게 변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선수가 주무기가 있네요. 싱커인데 싱커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슬라이드랑 다 반대 방향으로 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역회전을 주면서 우타자 기준으로는 오른손 투수니까 오른쪽 자기 몸 쪽으로 뚝 떨어지는 이 구종인데 이 구종을 잘 던졌던 투수들이 KBO 리그를 지배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좀 옛날 선수긴 한데 기아 타이거즈에는 옛날에 로페즈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아 기억나죠. 로페즈가 이 싱커를 유형의 구종을 잘 구사를 했는데 이게 비교적 이 중남미 선수들이 이 구종을 잘 그렇죠. 구사를 많이 해요. 만약에 이게 잘 적응이 돼서 네. 잘 장착이 된다 한다면 이제 기대를 제 생각에는 삼진을 꽤 잘 잡아내는 투수가 되면서 적응 여부에 따라서는 내일이나 작년에 패디 같은 유형의 또 선수까지도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땅볼 유도를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잠실구장 LG 트윈스의 수비를 지키는 뭐 신민재와 오지환, 신민재 선수 또 이번에 또 국가대표 맛도 봤잖아요. 예. 이 두 선수라면은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오케이. 괜찮은 영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기아랑 한번 또 잠실에서 붙어가지고, 잠실더비 해봐야죠. 예, 한 백투백 홈런 맞고, 예. 아 기아가?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맞는다고? 우리가 알겠어. 그래. 나 꼈네. 누가 맞아? 그래, 그러면 기아가 맞아야지. 우리가 때린다고. 아 예. 맞는다고. 맞는다 그러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이제 LG랑 기아는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도 우리가 엘로키 방송인데 롯데 어떻게 됐나 봅시다. 롯데는 그 레이에스 선수랑 다시 재계약했어요. 뭐 해야죠. 안 하면 난리 날 텐데. 단일 시즌 최다 안타인데 그럼요.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팀이 아니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내가 뭐 관심을 둬야 되나? 무책임하게 이 사람이. 봅시다. 레이에스 정도면 됐지. 나도 못 찾아봤어. 근데 거봐 본인은 찾지도 못했으면서 나 지금 타이핑도 못 하고 있어. 손 떨고 있어 지금. 후덜덜덜. 후덜덜덜.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그럼 만약에 기아는 용병이 안 구해지면 어떡하나요? 용병을 안 구할 수가 있나요? 잠깐만 이거부터 하자. 롯데는 아직 반즈랑 그 윌커슨을 아직 계약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건 넘어가자. 모르면 넘어가. 그 이제 내년에 제일 또 기대되는 맞대결이 하나가 성사가 됐죠. 바로 이제 또 푸이그가 또 다시 한국에 옵니다. 키움과 계약을 했고요. 키움은 지금 외국인 타자를 2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 외국인 타자 2명이 있으면은 기용할 때 좀 그 규칙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한 경기에 외국인 타자를 2명 이상을 그러니까 2명 초과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렇죠. 키움에서 외국인 선발 투수가 나오는 날엔 외국인 타자 중에 한 명은 못 쓴다는 그리에 올릴 얘기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감수하고서라도 2명의 외국인 타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공격력이 지금 키움은 많이 약해져 있기 그렇죠.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푸이그 선수가 또
예전에 다저스에 있던 시절 누구랑 함께 있었습니까? 류현진 선수랑 그렇죠. 같이 류현진 있었죠. 선수에게 지금 엄청나게 이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대 팀으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 음. 류현진 선수 특유의 또 넉살 있죠. 걔는 여기 왜 왔대요? 또 왔대요? 이런 약간 느낌이잖아요. 이 맞대결도 아마 과거 이제는 좀 오래전 얘기가 됐죠. 이제 다저스에서 뛰던 류현진 선수 얘기도 조금은 과거가 됐는데 과거에 진짜 다저스에서 아주 또 서로 장난치면서 친했던 이 두 그렇죠. 선수가 한국 무대에서 둘 다 이제 사실은 선수 생활의 이제 황혼기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이 한국에서 다시 만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푸이그 선수가 뭐 사고뭉치에 또 문제도 많긴 한데 한국에 와서도 뭐 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쁘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류현진 선수와의 맞대결이 또 기대가 됩니다요. 그때를 기억하는 팬분들이라면 약간 추억의 그렇죠. 네, 짤 많이 오를 그쵸. 거예요. 게임. 왜 올해 류현진 선수랑 양의지 선수 맞대결 서로 장난치듯이 대결을 하는데 양의지 선수가 씩 웃는 게 참 화제가 됐잖아요. 짤로도 그렇죠. 많이 돌고 이걸 나한테 던져 약간 이런 느낌이고 류현진 선수 좋아가지고 낄낄대면서 내가 이거 던질지 몰랐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푸이그 선수와도 그런 좀 케미를 상대 팀이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중대 발표가 있었죠. 우리가 드디어 구독자 수 500명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랐지? 후기 좀 줘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에. 네, 500명을 넘다니. 그러니까요. 뭐 저희가 자주 찍는 것도 아니었고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고 셋이서 유니폼을 다 같이 입고 온 날조차도 없는데 네, 이런 허술한 방송임에도 또 이렇게 500명이라는 분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난번 촬영 때 얘기했지만 제가 꿈에서 실버 버튼을 받는 꿈을 꿨다고. 근데 이걸로 받는 거 아니고 본인 유튜브로 받는 꿈 아니에요? 뭐 일단 실버 버튼을 받았으니까 오케이. 그냥 일단 받았어. 뭐 그러지만 받았어. 이걸 발판으로 내가 터질 수도 있고 여기서 터질 수도 있고. 네.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노예 계약한 것 같은 네. 느낌이지만.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댓글과 저희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구글의 알고리즘도 버린 채널부터 해서 드디어 터졌다와 이제 함께 버리지는 않은 네, 정도고. 그래도 뭐 네. 두 분의 목소리가 막 좋다라는 얘기를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너무 네. 무척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구독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끝내죠. 네. 먼저 해주세요. 뭐였죠? 맴매하게네. 까먹어.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자, 최강의 록기 구독,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